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28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28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2부 시작합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2번 등은 허리에서 목 뒤 방향으로 닦는다. 3번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가 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 유방은 어떻게 닦아야 되나요?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가 맞겠고, 두 번째 등은 옆으로 눕게 하여 목에서 둔부까지 닦아야 되겠고요. 자, 3번 팔은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다리는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두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가 답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1번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4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인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왼쪽 편마비라는 것, 그 다음에 단추 없는 티셔츠라는 것, 입히는 거라는 거 세 가지예요. 자, 옷 갈아입히는 방법에 단추 없는 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근데 여기서 지금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이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53번입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2번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3번 손과 팔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4번 허리와 무릎을 펴고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5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가 답이고, 1번은 동작을 빠르게 하면은 다치기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과 팔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니라 다리나 몸통과 같은 큰 근육을 상해야 되겠고, 4번 허리와 무릎을 펴는 게 아니죠.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은 낮추고, 이게 맞겠고, 다섯 번째 방향을 전환할 때는 다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발의 방향을 돌리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가 답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양손을 엉덩이 옆에 붙이고 돌려 눕힌다. 3번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 순으로 돌려 눕힌다. 4번 옷을 잡고 끌어당겨 미끄러지듯이 돌려 눕힌다. 5번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돌려 눕힌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 답입니다.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돌려 눕힌다가 답인데, 자, 1번부터 보시면 대상자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게 되는데, 대상자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오른쪽에 서서 돌려 눕혀야 되겠고, 자, 2번은 대상자의 양손을 엉덩이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 가슴에 포개 놓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 순으로 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시선을 먼저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어깨, 엉덩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돌아 눕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옷을 자꾸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바로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주도록 돌려 눕는 게 정답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인데 그 이유는 자,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인데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해주고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게 그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2번이고요. 만약에 옆에서 보조를 한다면 이때는 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고요.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추겨서 천천히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56번은 대상자의 상황 A에 맞는 체위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1번 관장할 때 바로 누운 자세, 2번 세수할 때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반 앉은 자세, 4번 둔부에 발진이 있을 때 바로 앉은 자세, 5번 휴식할 때 엎드린 자세.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호흡곤란 있을 때 반 앉은 자세인데 자 우리가 1번부터 살펴보면 관장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죠? 옆으로 누운 자세 해야 되겠고 세수할 때는 반 앉은 자세고요. 둔부에 발진이 있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겠죠. 휴식을 할 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 그래서 답은 3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반 앉은 자세가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그림 문제인데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자, 이 5번 되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서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다가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이번은 다 왼쪽에다가 힘을 주어서 손으로 잡고 왼쪽 다리로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답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준다. 2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킨다. 3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 4번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5번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혼자서 걸음 연습을 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가 답인데 1번부터 보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라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줘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휴식을 취해야죠. 힘들어하면 그게 틀렸고 3번은 전후 좌우는 맞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고요. 4번은 정답이죠.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하고 5번은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한 건 좋지만 가볍게 제자리에서 걸음을 해서 균형 잡기 연습을 해야지 혼자서 걸음을 걷는다면 또 낙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가 답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요거는 자 우리가 내려갈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죠. 그래서 지팡이가 맨 먼저 나와야 되니까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니까 마비된 다리가 왼쪽이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이 답입니다. 60번입니다. 이동 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욕조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2번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3번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4번 모서리가 각이 잡힌 사각이어야 한다. 5번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자, 정답은요. 자,
자, 정답은 5번이죠.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구멍이 날 수 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목욕 욕조 안이 미끄러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공기주입과 조립이 간단해야 되겠죠. 복잡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3번,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하지 않아야 돼. 변형이 가능하면 앉아있을 때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겠죠. 변형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게 그 이동 욕조의 조건이고, 자, 모서리가 각이 잡힌 사각이 아니라 날카로운 돌출부나 가장자리가 없어야 되는 게 그 이동 욕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가 답입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혈압이 높은 재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자, 1번 쌀밥, 육개장, 어리굴젓, 2번 콩밥, 김치찌개, 오징어 튀김, 3번 보리밥, 깻잎장아찌, 삼겹살구이, 4번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5번 잡곡밥, 감자국, 자방고등어절임. 자, 정답이 뭘까요? 자, 정답은 4번이겠죠.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1번은 뭐가 조건이 못 맞죠? 쌀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리굴젓, 짜죠. 그 다음에 2번 콩밥은 괜찮은데 오징어 튀김, 김치찌개 다 짭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리밥은 또 괜찮은데 짱아찌, 또 구이, 삼겹살, 이게 다 기름지고 짠 거라서 안 되겠고, 4번은 정답이죠. 5번은요 또 자반고등어가 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가 답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오염이 된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애벌 빨래한다. 2번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3번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4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가 답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오염된 세탁물 모아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그때 세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새로 구입한 옷은 세탁 후 입게 되겠고요. 수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선 후 세탁을 해야 되겠고, 5번은 혈액에 묻은 것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어떻게 1: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른다가 답입니다. 63번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한다. 2번 자동차에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탄다. 3번 외출 후 돌아와 바로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5번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가 답인데, 자, 1번부터 보시면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해야 되겠죠. 어르신들이 보폭이 좁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자동차를 올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타나요? 어르신 먼저 태우는데 엉덩이부터 집어넣어서 타게 하고 안전하게 머리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고, 3번은 외출 후 돌아와 바로 낮잠을 자지 않죠. 먼저 환기를 하고 얼굴도 씻고 손발도 씻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고요. 네 번째는 정답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대상자 어르신이 만족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63번의 답은 4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가 답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대화 시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입을 꼭 다문다. 2번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3번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4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5번 대상자와 비껴 앉은 자세를 한다. 자, 정답은요 2번이겠죠.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1번부터 보시면 입을 꼭 다문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이 의사소통할 때 편안한 방법이겠고, 세 번째도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게 바로 지나치게 끄덕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대상자나 눈높이를 낮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빗겨 앉은 자세보다는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대상자를 향해서 기울인 자세가 의사소통할 때 좋은 바람직한 자세고, 또 관심을 보이면서 편안한, 그러니까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가 답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2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3번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한다. 5번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1번에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2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하는 것, 3번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하고, 4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하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 되겠고, 여기서 문제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5번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2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